실험 2에서는 이런 좌우반구의 구체적인 정보 처리의 차이, 비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편시아의 자극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좌반구와 우반구의 질적인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바로 그 좌반구는 어휘적 단위에 기반한 정보 처리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우반구 같은 경우에는 좌반구보다 좀 더 물체 혹은 나자의 외적 형태와 관련된 시각적 속성 정보 처리에 우수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뒤이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험 2에서 사용한 실험 패러다임은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은데요. 바로 이 정 가운데 응시점을 기준으로 자극을 편시아, 그러니까 우시아 혹은 좌시아에 제시해서 편측 반구의 반응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총 64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그리고 5명이 제외돼서 총 59명의 참가자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 23.84세로 젊은 참가자들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실험 과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제화된 어절 판단 과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은 시야각을 통제한 내용인데, 보시면 좌우 제시되는 자극의 위치를 일관되게 이렇게 시야 각도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극이 제시된 시야 각도는 약 2도에서 5.8도 사이로 제시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 반응 결과가 있는데요.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 친숙도가 높을수록 좌시아와 우시아에 대한 반응 시간이 모두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답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 어떤 정보 처리의 능숙성, 친숙도가 높아질수록 정보 처리의 능숙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우반구보다 좌반구에서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요. 그죠? 그리고 정답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 처리를 할 때 좌반구가 우세하다는 그런 그 결과들과 일치하는 그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질적인 정보 처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상관 분석을 수행을 해봤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빈도 변인의 효과는 친속도가 높아질수록 이 우시아와 좌시아, 그러니까 좌반구와 우반구의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길이 변인과 의미 변인의 효과가 좌시아와 우시아에서 이렇게 다르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좌반구의 반응이고, 이것은 우반구의 반응인데, 이 의미 변인과 그리고 길이 변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좌반구와 우반구가 정보 처리를 할 때 상이한 정보 처리 전략을 사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좌우반구의 어절 정보 처리에서 비대칭성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험 1과 2를 통해서 우리는 좌우반구의 어절 정보 처리의 비대칭성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친속도의 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뒤이어서 나타나는 좌우반구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험 3에서 구체적으로 좌우반구의 의사소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이 실험 3에서는 이렇게 추가가 된 실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바로 양시아의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시아의 자극이 제시되는 조건과 달리 양시아의 자극이 제시된 경우에는 우리가 좌우반구가 모두 정보 처리에 관여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일 때 이 정보 처리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면 좌우반구의 의사소통이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효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양시아 이득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편시아 정보 처리보다 양시아 정보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자 했고요. 이 실험에서는 36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모집이 이렇게 모아졌고, 그리고 26.32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제화된 어절 판단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참가자 반응 손잡이의 역균형화 이루어졌고 시야각을 통제했습니다. 자, 행동 반응 분석 결과를 보면 우시야, 좌시야와 같은 편시야 조건, 그리고 이 양시야 조건, 이 세 가지 모두 다 친숙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답률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친숙도가 가장 낮은 F1 조건을 봐주시면 이 우시야, 좌반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처리에 굉장히 특화된 주된 정보 처리를 수행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시면 이제 우시아가 양시아보다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양시아의 반응이 친숙도가 가장 높은 조건으로 이렇게 높아질수록 좌반구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이 감소의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좌반구의 의사소통이 친숙도가 낮을 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냥 속도에 어떤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친숙도가 높을수록 이 속도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보 처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이 친숙도라고 하는 이 능숙성과 관련된 친숙성 지표에서 우리는 좌우반구가 의사소통을 하면 할수록 더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관 분석 결과를 했더니 양시야 조건, 그러니까 좌우반구의 협응을 유도한 이 조건에서 나타났던 이 상관 분석 결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읽기를 할 때 대상을 바라보는 이 중앙시야에서의 정보 처리와 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빈도 변인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의미 변인과 길이 변인의 효과는 이렇게 그렇게 막 빈도 변인처럼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샤에 대한 반응은 확실히 우리가 좌우반구의 어떤 협응이 나타나는 조건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결과 친숙도가 높을수록 좌우반구의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실험에서는 이 좌우반구의 협응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처럼 우반구가 좌반구를 도와주는 협력이냐, 아니면 좌반구가 우반구를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도와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좌반구와 우반구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협응을 하는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가설처럼 우반구에서 좌반구를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친숙도가 높을수록 협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친숙도가 높을수록 우반구에서 좌반구로의 협응을 가정을 한다면 그죠? 이 화살표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처럼 우반구가 좌반구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친숙도의 효과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자극 제시. 이 실험에서는 점화 실험이라고 해서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점화 자극이 제시된 위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은 목표 자극이 제시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반구에서 좌반구로의 협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친숙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예로 들어서 볼까요? 이 결과를 봐주시면 좌시아의 자극이 제시될 때 우리는 친숙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시아에 제시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우반구로 점화 자극이 제시되고 그 이후에 목표 자극도 이제 우반구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친숙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친숙도가 높을수록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도와주는 이 강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 모두 우반구로 들어오게 되면 친숙도가 높아질수록 좌반구로 이동을 해서 정보 처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친숙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좌시아, 우시아. 자, 볼까요? 좌시아에 제시하고 우반구로 들어가고 우시아에 제시해서 좌반구로 들어가면 애초에 점화 자극이 우반구로 먼저 들어가서 좌반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이어서 목표 자극이 좌반구로 제시가 될 때 이 점화 자극에 의해 도움을 받는 강도가 이렇게 친숙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겠죠. 그래서 친숙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친숙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확인해서 어떤 조건에서 친숙도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통해 어떤 식의 협응이 나타나는지를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실험 패러다임은 이렇습니다. 그 응시점이 제시가 되고 난 이후에 점화 자극이 50ms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잠깐의 어떤 블랭크 제시하고 타겟이 180ms로 제시가 되고 이제 반응을 하면 이제 그 참가자들의 어떤 그 친숙도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좌아시아에서 이제 친숙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좌아시아, 우시아에서 친숙도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 결과는 여기 지금 우반구에서 좌반구로의 협응을 가정을 할 때 나타났었던 예상을 했었던 그 친숙도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좌우반구의 의사소통이 우반구에서 좌반구 쪽으로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실험 4를 통해서 우리는 우반구에서 좌반구로의 협응이 나타난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바로 저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실험 5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이제 이런 그 협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팀원과 같이 일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팀원이 우리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스킬,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정보 처리하는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협응이 나타나는 이유, 우리가 서로서로 일을 할 때, 팀 워크를 할 때 서로 도와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반구가 좌반구를 도와주는 것은 좌반구의 부족한 점을 우반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반구가 좌반구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반구의 정보 처리할 때 그러면 미숙하게 좀 부족하게 나타난 정보 처리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중앙시야 정보 처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단어를 바라보고 정보 처리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정보 처리를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극 제시 이후에 약 170ms에서 우리 그 퓨지폼 에리아 근처에 있는 비주얼 원폼 에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자와 관련된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이 뇌 영역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그 자극의 어떤 문자들을 보고 추상적인 형태로 바꾸어서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역의 활성화는 주로 좌반구에서 나타나고 그 시기는 약 170ms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좌우반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 300에서 400ms 정도쯤에는 이 정보 처리의 친숙도에 따른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응이 우반구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그 순서를 통해서 좌반구와 우반구가 이제 주도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이런 반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좌반구는 우반구가 이렇게 처리하는 이 정보 처리를 잘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방구가 좌방구로 그렇게 협응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렇게 좌방구가 하지 못하는 정보 처리를 우방구가 보완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제 점화 자극과 목표 자극으로 자극을 제시하는 점화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친속도